시간이 멈춘 듯한 코로나19 시대.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일상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여름은 찾아오고 맥주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맘때가 되면 급격히 늘어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람이 스쳐도 아파요, 진짜. 칼로 후벼파는 느낌처럼 거의 절단된 느낌? 발등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제일 나쁘다는 게 통풍의 맥주 아니야, 이게. 고기, 등푸른 생선, 탄산음료 젊은 사람들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많이 먹었죠. 처음엔 통풍이라는지 몰랐지. 한 번을 겪고 나서 두 번째부터 통풍인 걸 알았다고.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해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환자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풍에 대해서 얼마나 또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늘어나는 환자들과 극심한 통증 때문에 떠도는 이야기는 많지만 정확한 의학 정보는 오히려 흔치 않습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 특징과 주의사항, 원인에서부터 치료와 재발 방지까지 통풍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명의 스페셜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퓨린이라는 물질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최종 산물인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유산은 혈액 중에 남아있다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이때 과하게 섭취하거나 몸에서 생산된 유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관절이나 연골에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유산은 관절이나 연골과 같이 체온이 낮은 곳에서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 중에서도 발이나 다리 부분이 체온이 낮고 하중 부하로 인한 세포의 미세 손상 위험이 높아 제일 많이 생깁니다. 또한 체내 면역 체계는 이 유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해 다량의 화학 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초창기 통증의 90% 이상이 엄지발가락과 아킬레스건, 발꿈치 주변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흔히 먹는 치킨이나 고기, 내장과 같은 고단백질 식품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유산 수치가 높았다면 과다 섭취만으로도 급성 통풍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혈액 내에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 발작이 잘 오게 되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금식이라든지 또 요산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사 같은 걸 했거나 아니면은 음주를 한 경우 또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탈수가 심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방아쇠 역할을 해서 평소에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 쌓이게 되면서 급성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풍 초기에는 혈액 중 유산 농도는 높지만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통풍 발작과 발작 사이에 통풍이 없는 기간을 간기 통풍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없다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발작이 생기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돼 요산 결정으로 인해 관절에 변형이 오거나 심하면 뼈가 파괴되고 관절 기능 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통풍은 특히 비만이나 고지혈,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는 50대 후반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절 주위에 통증이 나타나면 발병 부위와 증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가락이나 발목, 관절 주변이 붓거나 변형이 생기며 통증의 양상도 일반적인 통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풍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이제 다른 관절염과 달리 굉장히 급성으로 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아프기 시작해서 맥시멈 아프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4시간 이내가 걸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부은 관절 주위로 관절만 붓는 게 아니라 아주 새빨갛게 피부색의 변화까지 생기고 환자에게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눌러봤을 때 앞통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누르는 거를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거나 아니면 누르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요.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은 이게 몸속에 쌓입니다. 그래갖고 통풍이 악화가 돼요. 그 요산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5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 통풍 발작이 안 생긴다고 되어 있고, 또 결절이 없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통풍 환자는 6mg/dL 이하로 유지하라. 그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권장하는 통풍의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꼭 요산이 높아야지만 발작이 오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운 데서 뭐 목욕을 하거나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하면 요산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요산들이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오히려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은 통풍은 발뿐만 아니라 온몸의 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발목이나 손가락, 무릎과 같은 관절에 급성 통풍이 찾아오면 통풍이라고 생각을 못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통증이 반복되다 보면 관절이 변형되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산 결정이 많이 쌓여갖고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통풍 결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통풍 결절은 요산이 많이 쌓이는 곳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주로 엄지발가락이라든지 발등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발 뒤꿈치라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더 오래되면 손가락에도 생기고 뭐 팔꿈치에도 생기고 귀에도 생기고 온몸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흔히 치맥, 즉 치킨과 맥주가 통풍의 원인이라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통풍 환자의 경우에는 치킨과 맥주가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풍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맥이 위험하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 거죠. 사실 다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술에는 요산의 수치를 올리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맥주의 퓨린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통풍 환자에게 금주를 권하는 건 요산 때문입니다. 술로 생성된 요산은 혈관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서 신속하게 요산 수치를 높이는데요. 게다가 요산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염증 반응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술은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배출은 막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알코올 자체가 요산 생성을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요산 배설을 억제합니다. 와인은 좀 덜하고 맥주가 나쁘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요산을 올리고 배설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종에 관계없이 술은 줄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음식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통풍을 유발하는 성분인 퓨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에는 어떤 음식을 주의하고 가려서 먹으면 좋을까요? 퓨린이 적은 식품은 쌀밥, 우유 등이 있고, 퓨린이 중정도인 식품으로는 고기류와 콩류, 퓨린이 많은 식품으로는 대장류와 등푸른 생선 등이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은 뭐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생선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우린 풀만 먹고 사냐 뭐 그렇게 호소도 하고 그럽니다. 생선이든 고기든 1인분씩만 드시면은 그렇게 요산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주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고 식탐을 부리지 않고 1인분씩만 먹으면은 통풍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요산이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은 있겠지만 먹음으로 해서 몸 안에 있는 요산을 배출시키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통풍의 원인에 있습니다. 통풍은 크게 요산이 든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질환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체내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중 식품으로 인한 영향은 전체의 20-30% 정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통풍과 신장의 관계입니다. 요산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또 요산이 쌓이게 되면 다시 신장이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신장이 나쁘면 통풍을 피할 수 없고 통풍이 생기면 신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가장 치명적이면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흔하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신장이기 때문에 이게 요산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신장으로 배설이 되면서 신장에 돌을 만들거나 혹은 눈에 안 보이는 돌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석을 만들기도 하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집니다. 신장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사구체 혈관이 손상돼 신장 기능도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통풍의 원인인 요산은 신장을 통해 걸러지는데 당뇨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을 배출시키지 못해 통풍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통풍은 그 자체보다는 여러 질환들이 동반되고 악화되면서 결국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요산이 높은 경우엔 당연히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당뇨라든지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되고 요산이 높아지면 또 콩팥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암과의 연관성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풍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 중 요산 수치입니다. 만일 7.5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통풍이 젊었을 때 발병을 했을수록 유병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통풍으로 인한 여러 심혈관 합병증이나 내과적 합병증들이 생길 확률이 더 높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젊었을 때 되도록 빨리 그 치료를 받으면서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풍약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통풍 발작이 있을 땐 먼저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합니다. 그 다음 사용되는 약은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통풍 결절을 없애고 요산 수치가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통풍 자체가 쉽게 낫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통풍을 일으키는 고요산 혈증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거를 평생 동안 이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하면서 또 몸 관리도 해서 요산을 점점 떨어뜨리는 식이요법과 운동과 이런 걸로 관리를 해야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통풍도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니까 환자 자신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사에게 한번 교육받은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내가 잘 이해가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내가 먹는 음식이 퓨린 함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약물을 왜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궁금증을 다시 의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서도 스마트 케어가 도입되면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통풍 음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